정치, 사회, 외교 참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뉴스에 시장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뉴스에 체크를 해봐야 될지, 뉴스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슈앤뉴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장중 150만 6천 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현 주식시장의 종목별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종목별 상한가, 하한가 폭을 현 15%에서 큰 폭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대신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감주가 함께 반등하면서 연말에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BS 증권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비중 확대로 정해뒀습니다. 증권사는 국내 증시에서도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라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스닥 시장 500선 회복이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가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며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16종목이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일이었죠? 15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15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150만 원을 넘어서 순항하려면 선결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눈높이는 150만 원 그 이상이죠. 실제로 뭐 170만 원, 또 길게는 200만 원 이야기가 잠깐 계속 나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200만 원 간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뭐 전체적인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판단할 때도 시간의 문제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사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제가 판단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추 165만 원, 1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적정 주가도 있고 목표 주가도 있고 대외 변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다 보는 것이고요. 과연 한 가지 또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증권사에서는 내년도도 올해와 같은 연간 기준으로 2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전망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사실은 기대감이란 겁니다. 지금의 속도의 연장으로 봤을 때지 실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4가지 정도 아마 주요 기사에서 좀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삼성전자 가장 잘 가는 가장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애플과의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애플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550달러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8월 초순에 소송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경쟁 구도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LTE폰 쪽에서는 애플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태블릿 PC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아이폰, 미국의 애플이 한 55%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태블릿 PC 쪽도 미국의 그 아이폰, 애플의 점유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2013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7일 날 아이폰 5가 국내에 출시됐죠. 하지만 내년 1월 달이 되게 되면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100개국으로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잘 갈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애플의 추격에 약간 점유율이 깎이지 않을까 염려도 조금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애플은 지금 이미 아이폰 5를 판매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갤럭시 S3 후속 모델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애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만 그 흐름 자체가 약간은 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1-1은 뭐냐면 소송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판사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그 금액이 잘못 계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소송 8월 달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게 호재가 됐죠. 금액 조정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배심원 판결에서 배상액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1조 2천억 정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호재 맞긴 맞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배상액이 조금 덜 낮춘다면, 오히려 덜 낮춘다면 이게 단기 부담도 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과연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주냐입니다. 기관은 안 사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제도에 있는데요. 기관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섹터, 내가 펀드 1,000억짜리 펀드가 있을 때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대비해서 22%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못 넘습니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삼성전자를 더 살 수가 없는 시스템적인 구조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인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외국인이 12월 달 들어서 계속 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을 놓고 보면 현재 50.6% 정도 삼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월 달은 5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 여력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일단 계속 사줘야 되는데 그 흐름 자체는 시장과 좀 연동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강세는 실제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좀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외국인이 안 사면 기관도 안 사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단순 논리로 좀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가장 큰 캐시카우는 바로 반도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부분 자체가 지금은 완전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스마트폰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제로 알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 부분이 지금 현재 150만 원의 삼성전자 주가를 가져왔다면 향후 중요한 것은 170만 원, 200만 원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끝나버린 반도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T 경기, PC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살아나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사실은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이슈적인 거고 가장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이야기는 한이서 마찬가지고 반도체 부분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정적인 것은 애플의 주요 반도체 공급선은 바로 삼성전자에 있는데 최근에 애플이 하도 삼성전자한테 서로 안 좋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거래선을 좀 다변화하겠다. 물론 다변해도 거의 다 망한 회사가 많아가지고 별로 별 수는 없긴 없는데 약간 그런 공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때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나년 올해 4분기 실적하고 내년 1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돼야 좀 가능하다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이제는 멘탈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수장 아닌 수장인데 그런 지배구조 문제 관련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좀 바뀌는지 시장에서 늘 저도 같은 고민합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은 뭘까? 포스트 스마트폰은 뭘까에 대한 고민. 물론 업그레이드는 되겠죠. 갤럭시 S5, 10까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찼다는 겁니다. 찼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고민 자체가 삼성에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오늘 보니까 148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삼성전자는 지금 150만 원 수준에서 제가 볼 때 다이렉트로 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조금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 200만 원에 대한 목표치는 세워두시는데 그거는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아직은 또 체크할 게 좀 많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4가지 조건, 선결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좀 실질적인, 기술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권사에서 200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사실 150만 원 선 지지하기도 현재는 어떻게 보면 또 버거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그 주식 가격에는 RP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RP 가격이 뭐냐면은 제가 늘 드린 말씀인데 라운드 프라이스라 그러죠. 딱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마트 가격은 990원, 소비자 권장가는 1,000원이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타이밍적으로 150만 6천 원에서 잠깐 밀렸습니다. 그 말 자체는 여기서는 바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리고 다시 한번 주가 오버슈팅이 보통 나옵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하는 그 오버슈팅 영역은 대략적으로 가장 그냥 짧게 봤을 때는 12월 달만 봤을 때는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한 153만 원이나 155만 원 정도 라인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1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딱 바뀌게 되면 잠깐 차트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깊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조정이 깊을 수가 없는 섹터예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섹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지금 수준에서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요. 조정 후에 다시 한번 15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아마 기간이 잠깐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진짜 일단 단기 매도 시점이지 않나 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기존 밑에서 140만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은 좀 보유하시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이라도 올 148만 7천 정도 하니까
목표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나는 200만 원 팔 거야 그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5% 수준의 약간 안정된 목표 수익률을 누린다면 현재 수준 148만 원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또 지금 현재 시각으로 매수 가능하다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까지 오버슈팅 이슈도 있기 때문에 153만 원에서 155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편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어요. 너무 큰 수익에 욕심 내시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현 시점 편입도 무리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해봤습니다.